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컴포지팅 2 수업을 맡게 된 김성환입니다. 저는 투일이라는 VFX 회사에 다니고 있고 거기서 슈퍼바이저 겸 본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컴포지팅 2 수업이 제가 알기로는 어찌됐든지 베이직을 좀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본 친구들이 와서 듣는다고 저는 들어서 제 수업 내용은 대부분은 조금 실무적인 것들, 그리고 혹은 이렇게 베이직이나 GUI 정도를 알더라도 뭐 놓칠 수 있는 그 원론적인 것들, 예를 들자면 뭐 데이터 운영 활용 같은 것들, 학원에서 이제 알려주지 않는 그런 뭐 벡터 필드나 그런 거 사용하는 것들, 사실 컴포지팅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많이 놓치고 있는 것들 위주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수업 내용에서 사실 이제 저희는 실습이 굉장히 많이 이제 수업 내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좀 저희가 궁금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을 한다, 실무자들 경력자들은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해결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심도 깊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컴포지팅 수업이니까 먼저 이제 컴포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컴포지팅이라고 하면 다른 두 가지 소스를 하나의 소스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저희가 컴포지팅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야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실무에 나중에 이제 컴포지터로서 혹은 이제 합성팀으로서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약간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업계마다 또 회사들 상황마다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A와 B를 합쳐서 C를 만든다의 컴포지팅은 굉장히 원론적인 거고, 기본적으로는 플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촬영본에 3D 소스든 아니면 뭐 매트 페인팅이든 그런 다른 소스 제작을 이렇게 합치는 과정들을 일반적인 컴포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때에 따라서 모션 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편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 팀들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컴포지터의 역할들은 대부분은 거기에 수반되는 필요성, 예를 들어서 백플레이트에 A라는 사람을 따서 넣기 위한 키를 빼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체 로또를 따서 심는 기술이라든지, 딴 결과물을 트래킹해서 붙이는 트래킹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기술들을 배워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집중을 하는 게 보통 이제 컴포지팅의 일반적인 역할인데, 그 다음 공정에서 이제 들어가는 역할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소스들을 어떻게 하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보여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팀이 컴포지팅 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고민해봐야 될 거는 어떤 합성이, 어떤 컴포지팅이 잘하는 걸까, 좋은 걸까. 예전에는 우리가 기준점이 되는 BG, 백그라운드 소스에
그러니까 포그라운드 소스를 똑같이 잘 붙이면 그게 좋은 컴포지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 라이트에 그 포그라운드 라이트를 맞춰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라이트 방향이라든지 뭐 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른 거를 또 맞춰가고, 그런 공정들을 뭐 색을 돌린다라든지 아니면 리라이트를 쳐갖고 뭐 혹은 이제 3D로 이제 다시 재제작을 해서 만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건데, 지금은 이제 예전같이 무조건 이제 실사처럼 뭐 똑같이 만든다 해서 이제 연출적인 부분들을 더 가미해갖고, 예를 들어갖고 감성적인 부분들까지도 이제 요구를 하는 상황이 이제 많이 생겼어요. 단적인 예를 들자면 뭐 그 하늘에 구름을 심는데 그 구름이 포근했으면 좋겠어 라는 이제 클라이언트 디렉션이 들어왔었을 때, 그 포근함이라는 거를 컴포지터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 뭐 몽실몽실하게 만들면 되나, 혹은 그냥 좀 밝게 뭐 포근하게 뭐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되게 굉장히 모호한 단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디렉션을 내리면 이제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었지만, 지금 시대가 이제 바뀌어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은 똑같이 무언가를 만든다 이상으로 이거를 보고 어떤 감성을 가졌으면 좋겠다까지도 이제 디벨롭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합성이라는 거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좋은 합성은 실사의 기본으로 감성까지 표현할 수 있는 합성이 더 좋은 합성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직은 이제 저희가 그 학생이고, 그리고 이제 실무를 하더라도 이제 거의 시작하는 단계일 거니 이제 그런 것까지는 이제 저희가 지금 뭐 그 배우지는 않겠지만, 그 내가 만약에 이제 어떤 컴포지터가 돼야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단계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저는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저희 업계에서 이제 많이 하는 컨버지팅을 소개를 해줄 텐데, 뭐 제가 이제 커리어가 이제 대부분은 제가 영화다 보니 뭐 광고나 드라마보다 이제 영화 위주의 이제 실무적인 설명을 좀 많이 드릴 거고, 그리고 이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12FX 팀이라는 회사에 되게 국한된 내용들도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다른 회사의 평균적인 이야기 위주로 대부분 말씀드릴 거라서 이제 크게 차이는 나진 않겠지만,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서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것들은 저희가 그 이제까지 했던 컷들 중에서 합성을 이해하기 좀 좋은 커트들을 제가 한번 메이킹으로 추려봤어요. 이제 합성에서 가장 많이 하는 그 카테고리들은 모니터 합성, 그리고 핸드폰 모니터 같은 그 저희 이제 매체들한테 씹는 합성들이 있고, 그리고 그 BG 합성, 저희가 이제 외경 교체를 하는 합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차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사실은 이게 다 뭐 세트 작업이고 매트 작업이고 다 똑같을 수 있는데, 유난히도 이제 차신이라든지 뭐 저기 외경 교체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희 이제 풀 3D 합성, 그리고 이제 제가 매트 페인팅 합성인데, 제가 먼저 그
모니터 합성을 보면 이거는 이제 마스터 때 했던 장면들인데,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워낙 이제 그 해킹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봤던 그 금융에 관련된 그런 그 UI 작업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모니터 씬이라든지 아니면 좀 백그라운드에 들어가는 매트 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꼭 이런 씬들 말고도 요새는 이제 통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그 앱 사용하는 장면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굉장히 많은 모니터 씬과 이제 휴대폰 이런 매트 작업을 합니다. 이런 작업들에서 이제 가장 힘든 점은 그 그린라이트가 이제 비치기 때문에 스필 작업하는데 좀 힘든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묻어놨던 이 스필들을 이게 우리가 그린을 좀 너무 많이 빼버리면 이제 얼굴이 이제 탁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적정치로 이제 저희가 이제 스필 작업을 디스필 작업을 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애로 사항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뭐 꼭 CG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생활 CG 영화에서도 꼭 들어가는 장면들은 이제 모니터랑 핸드폰 장면들 뭐 그런 부분들은 꼭 들어가니까,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작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니터 씬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 이제 배경 교체를 하는 배경 매트 작업인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배경에 그냥 크게 이제 뭐 5m든 10m든 큰 매트를 깔고, 그 다음에 그 거기를 이게 부분적으로 이제 교체를 해서 하는 작업들을 가장 많이 하고, 뭐 해적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세트장에서 전면을 이제 매트를 쳐서 아예 전체를 배경을 이제 교체하는 작업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시대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곳을 찍더라도 사실 80년대를 표현하기 힘들어서 한쪽 면 자체를 저희가 이제 뭐 몇십 미터 매트를 깔아갖고 이제 전면 교체를 했고, 반대쪽 건물은 이제 폐가라든지 아니면 폐건물들을 활용해갖고 부분적인 매트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작업들이, 이게 사실은 뭐 이게 배경 매트는 뭐 세트 매트든 이제 다 뭐 비슷한 작업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유단히 이제 많이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촬영 매트 작업은 따로 제가 카테고리에서 이제 뺐는데, 저희가 그 촬영 씬들을 촬영을 할 때는 실제로 이제 도로를 통제하고 그 통제된 도로에서 NG가 나면 다시 이제 술발지로 와서 다시 찍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촬영할 때 촬영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가 돼서 그 부분들의 리스크를 이제 아끼기 위해서 이제 저희 C팀한테 배경을 이제 넣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촬영 씬이 힘든 거는 저희가 이제 소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배경이 흐르는데 그 촬영 씬에 있는 라이트는 흐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되게 정적으로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흐르는 배경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 인물 쪽의 라이트를 흘러가는 라이트를 이제 설치를 해갖고 이제 촬영하는 경우가 많고, 은근히 이제 촬영 씬들이 이게 가장 많이 하는 CG이기도 하지만 가장 CG 티가 많이 나오는 그런 컷이 많기도 한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원본 소스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로딩하는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리고 이제 풀 3D 씬인데, 사실 뭐 예전에는 이 풀 3D에 대한 이제 뭐 이슈가 지금보다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뭐 신과 함께도 그렇고 판타지 컷들도 이제 되게 많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영화에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그 무협 같은 부분에 판타지 공간들이 많이 구성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풀CG 합성들이 이제 많이 요새 이제 쓰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LG 글로벌 광고에서 썼던 씬인데, 이게 풀CG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합성이 편할 때도 있어요. 그 기준점을
어쨌든 저희 스스로 이제 만들어서 그 연출 방향으로 100%다 맞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 CG씬이 합성에서는 좀 더 이제 리스크는 좀 적은데, 그 저희가 풀 CG는 이제 저희가 패스 합성을 해야 되고 리니어 플로우를 이제 잘 따라서 이렇게 합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역량 강화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거는 그 저희가 뭐 매트 페인팅을 했던 백두산 장면인데, 백두산이라는 프로젝트는 이제 북한이 배경이니까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 찍었으면 참 좋았을 게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중국의 한 지방에서 저희가 촬영을 하고 그 부분을 평양처럼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매트 페인팅 작업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무너지는 부분들에 대한 뭐 소스 작업도 필요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그 합성은 그 3D 매트도 들어가 있고 2.5D 매트도 들어가 있고 2D 매트도 들어가 있고 FX 소스도 들어가 있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그 매트 작업을 2D 컴포지터가 병행을 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전문화가 되고 난 뒤에 매트 페인터라는 직업이 생기고 그 직업을 가진 분들이 이제 소스를 작업을 하면 그 소스를 2.5D 혹은 이제 2D로 이제 트래킹해서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컴포지터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고, 저희도 그러니까 그 매트 페인터가 작업한 거를 저희 컴포지팅 팀에서 이제 붙여서 그 지금처럼 이제 부서진 평양을 표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뭐 모니터든 삐지든 합성 뭐 차량 합성이든 이런 식의 이제 그 작업들을 이제 가장 많이 하게 아마 될 거고, 뭐 거기에 뭐 수반에서 뭐 리무브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간단한 소스 씹는 작업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누크라는 툴을 이제 배울 건데, 그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한국에서 누크라는 툴이 이제 그 메인 합성 툴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 광고 쪽은 이제 프레임이라는 장비를 활용한 이제 프레임을 많이 썼었고, 그리고 영화 쪽은 쉐이크를 제일 많이 썼었는데 좀 시간 지나서는 이제 퓨전이라는 툴을 썼었고, 근데 아바타를 기점으로 되게 그
대용량의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로 이제 회사들이 변모를 하고, 그리고 OS가 이제 예전에는 그 맥 OS라든지 아니면 윈도우 OS를 썼었는데 10년 전부터는 저희가 이제 거의 다 대부분 회사에서 리눅스 베이스의 그 OS 시스템을 써 왔기 때문에 그 퓨전과 쉐이크는 리눅스에서는 이제 구동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누쿠라는 소프트웨어를 메인 합성 툴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평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대부분 실습 수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실기에 대한 그 과제물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일 예정이고,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수업 내용들, 특히 이제 뭐 키를 뺀다라든지 로또 작업을 한다라든지 매치 무빙 작업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 수행이 됐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가장 많이 평가를 할 거고, 그 추가적으로 이게 그거를 응용을 해서 어떻게 좋은 합성으로 이끌어 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합성을 시작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BG와 FG인데, BG는 백그라운드, FG는 포그라운드입니다. 그 저희가 뭐 흔하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백그라운드는 가장 뒤에 있는 레이어, 그리고 포그라운드는 앞에 있는 레이어,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면 되는데, 저희 가끔 이제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 이런 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저기 가장 뒤에 있는 게 여기 있는 그린 스크린으로 돼 있는 벽 같은데, 그러면 이 컷에서 삐지는 저 벽일까? 아니면 저 뒤에 그 그린으로 돼 있는 이 매트 벽일까? 아니면 이 천장과 시계가 있는 이 백일까? 근데 저희가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희가 이제 이 컷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을 저 뒤에 있는 그 환경에 다 잡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벽 앞에 있는 모든 레이어들을 다 포그라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작업을 할 때는 어찌됐든지 이 인물들 뒤에 이 레이어를 놔야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삐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제 이 부분이 다른 데 앞에 있다고 얘를 삐지로 안 하는 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기준점을 어디에 잡냐에 따라서도 이 레이어를 삐지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단지 이제 어떤 상황일 때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 뭐 어떤 상황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라는 점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제일 뒤에 있는 기준되는 레이어가 B지, 그리고 그 앞에 저희가 심어야 되는 레이어가 F지. 그래서 그 저희가 원본 플레이트를, 촬영된 원본 플레이트를 보통은 그 백그라운드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위에 들어가는 매트 페인팅이라든지 3D 뭐 렌더링한 레이어를 그냥 FG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아까 뭐 배웠던 그 BG와 FG 개념을 가지고 이제 누크 노드에 적용을 한번 해볼 텐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노드는 누크에서 많이 쓰는 이제 프라이메트 노드고, 이 프라이메트 노드에 이제 붙어 있는 걸 보면 이렇게 BG로 라인이 하나가 있고, 이제 BG 라인이 하나가 있고, 이제 FG 라인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MOB로 지금 뽑는 거라서 좀 깔끔하게 빠지진 않겠지만, 얘가 이제 이 노드 같은 경우에는 FG 쪽에 그 저희가 키를 뺄 노드를 붙여줘야지 그 작동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BG 개념을 이 노드는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설명을 했던 여기에 이제 인물 뒤에 뭘 심을까를 이제 BG 개념으로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노드들은 BG 사이즈에 맞게 이 그 노드가 적용되는 이 스케일을 그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없다면 이렇게 임의로 이제 뭐 조절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BG의 레졸루션을 따라간다라는 거. 그리고 이 개념 자체가 그 저희 프로젝트 세팅에서도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지금 그 뭐 로또 작업을 해야 돼서 이제 페인팅 노드를 꺼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페인팅 노드를 꺼내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노드를 열어보면 지금 그 저희가 4K 시네마스코프 사이즈로 이 기준점이 맞춰져 있죠. 이게 지금 저희가 BG 설정을 지금 안 해놓으면 보통은 저희 4K 시네마스코프, 그러니까 프로젝트 세팅한 설정으로 보통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2048-87이 그 2K 2.35 시네마스코프 필름 사이즈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준점을 잡고 작업을 한다 하면, 아예 프로젝트 세팅을 보통은 그 2.35대 1로 작업을 이렇게 해놓고, 잠시만요, 이게 로또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인물 위치랑 그 로또 위치가 이제 맞게 되는 거죠.
저희가 방금 그 프로젝트 세팅을 그 원본 플레이트 크기에 맞춰서 이제 세팅을 하는 걸로 이제 방금 배웠는데, 근데 요것도 이제 어떤 케이스 때는 좀 이게 다르게 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아까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로 봤던 그 모니터고, 그리고 이 소스는 저희가 그 4K 소스예요. 그 4K 그 UHD 소스인데, 제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합성을 해서 붙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게 뭐 에러가 난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저희가 그 BG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 노드들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약간 저희가 이거를 지금 2K 이게 872로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붙이면 그 이 로또 작업을 했는 이 레이어가 이제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마스크 따진 이 레이어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 이유가, 이 노드를 열어보면 이 노드의 BG 기준은 이 프로젝트 세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로또의 범위를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드가 동작을 하지 않아서 지금 아무것도 이제 보이지가 않는데,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 콘스탄트 노드를 통해서 그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게 뭐 거의 4K 그 지금 UHD 4K 정도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 붙이면 이제 바로 이렇게 노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기 이제 번거롭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는 저희가 프로젝트 세팅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4K UHD 이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소스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할 때는 프로젝트 아예 세팅 자체를 저렇게 바꿔놓고 작업하는 게 그 작업의 편의상 되게 이제 좀 더 유리한 거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2K로 프로젝트 세팅을 한 다음에 특정 소스만 이렇게 빅레이어 만들어서 붙이는 뭐 요 상황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첫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다시 한번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이제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는 이제 합성의 이제 개념, 그리고 합성 팀으로서 어떻게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다면, 다음 주에는 저희 소스에 대한 것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장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